오시나요? 네. 와요? 혼자만 오나 봐. 안 오죠? 오면 이상한 거예요. 감이 한 번 잘라봤는데 오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기능인이에요. 기능은요, 똑같은 거를 무한반복해서 얘를 가장 빠른 스피드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밥 짓는 거 있죠? 쌀밥 짓는 것도 장인이에요. 어디지? 저쪽에, 일본에서는 그 쌀 농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쌀밥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1년에 3개월만 장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쌀이 생산이 돼서 그 기간에 가장 맛있을 때만 장사를 해요. 그리고 시간도 정해놔요. 그 시간 이후 가면 없어요. 근데 폭주를 해서 가서 밥을 먹어요. 쌀을 짓는 거에 경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걸 반복을 해서 이거를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르면 한 번 잘랐죠? 두 번 잘랐죠? 세 번째 똑같은 걸 무한반복해서 계속 잘랐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자꾸 새로운 게 눈에 자꾸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게 사람한테 가는데 가발한테 자른 거하고 또 사람한테 가는 건 또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덜 잘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잘라야 되고 어떻게 잘랐는데 어디는 공간이 비어있고 어떤 데는 공간이 안 비어. 사람마다 모발이 또 자라는 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단발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 단발 커트가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저번에 10가지 얼굴형이 있다겠죠? 그 10가지 얼굴형에 따라서 이 커트가 다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단발을 잘랐는데 똑같은 일자 똑딱이 단발을 잘랐는데 10가지 얼굴형도 있는데 또한 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굵기 또 뭐가 또 있었어요? 곱슬머리는 또 다르고 생머리는 또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잘라주고 똑같은 커트를 해서 무조건 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를 내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장인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층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컨케이브로 해서 전대각을 잘라주고 어떤 사람은 컨벡스로 해서 후대각을 잘라주고 그거를 유두리 있게 선정을 하는 그게 뭐예요? 헤어 디자인이에요. 헤어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의무감입니다. 커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했어도 손님들한테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될지 사람 얼굴형에 맞춰서 어떻게 잘라야 될지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가발은 잘 잘라 수 있죠. 왜? 가발은 똑같으니까. 근데 사람의 얼굴형을 갖다 놓고 내가 그 사람의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를 해. 손님들 오시면 얘기하죠. 제 얼굴형에 맞게 잘라주세요. 알아서 잘라주세요. 뭘 알아서 잘라줘요. 근데 주문하죠. 나중에 커트하면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뒤통수 하나 때리세요. 처음부터 얘기하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상담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님하고 상담하고 사진 다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항상 얘기를 하고 나서 커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런 조건을 다 우리가 알고 테스트를 보고 그러면은 커트도 어떻게 해요? 다 한 번씩 잘라보는데 잘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무조건 잘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고 이 사람의 얼굴형에는 이게 잘 맞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고서 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 머릿속에 그리려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진을 많이 봐야 돼요.
사진을 많이 보고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찾아본 걸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그런 스타일을 머릿속에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손님한테 선정을 해주지.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줘.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시고, 특히 더 많이 보여야 될 게 언제 많이 보냐면 지나다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은요 다 보이거든요. 제가 5월달에 저 일본을 이제 쇼를 보러 가요. 근데 거기 이제 같이 가시는 이제 동행 가시는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을 잘 모르니까 어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역사 박물관이나 뭐 이런 거 갈까, 아니면 어디 커트하러 갈까. 저런 건 다 거두절미가 다 필요 없고요. 저는요 도쿄 가거든요. 그리고 신주쿠에 가장 번화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번화가를 가십시오. 왜요? 사람 보러 가려고. 내가 한번 머리 자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원리를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의 기교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제가 공부를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스타일을 배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나가서 대중 사람들의 머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많이 따지고 있는, 제가 이제 얘기 많이 하는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의 형태선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커트를 할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커트를 해서 어떤 샤기를 해서 어떤 느낌을 자를까?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의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잡지체를 보기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천천히 앉아있으면서 저 사람 얼굴은 아 저거 머리 보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랐고, 우리 이제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배웠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커트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만 내가 변형을 시켜서 저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뭐예요? 산 공부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몸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트레이닝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서 내가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빨리 캐치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습득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는 눈은 뭐가 또 필요해요? 베이직이죠. 볼 수 있는 눈을 그 사람의 커트선을 볼 수 있는 도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커트가 저렇게 돼 있나? 그 도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을 판단하기 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커트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가 바로 베이직이라는 겁니다. 베이직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커트를 어떻게 저렇게 커트를 했는지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커트는요, 롱서부터 해서 미디움, 숏 단발까지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단발을 자를 거거든요. 단발. 단발이 뭐죠? 밤이죠? 보브 스타일. 우리 보브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보브 스타일이라고 하면 단발이나 보브 스타일 똑같은 말이에요. 뭐 레이어 밥 스타일을 할 것인지, 층단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이어 밥 스타일을 할 것인지 똑같은 말이에요. 단발 보부 중복되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단발이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 단발머리, 뭐 조용필의 단발머리도 있죠.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트 스타일이고, 제가 보는 경향으로는 지금 일본, 중국, 대한민국 이 세 나라가 똑같이 지금 단발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이 많이 없는 무거운 단발이 요즘 다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샤기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웨이브를 아이롱이나 이런 걸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가고,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머리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컬펌을 해서 작게 보이는 컨셉으로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은 그냥 냅다 파마 말더라고.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유연해지는데 중국도 지금 요즘에는 약간 시컬펌 정도의 느낌으로 가요. 그러면 이 단발이라는 개념을 내가 어떻게 자를 것이냐, 단발에 대한 개념을 있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머리 만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도형을 가지고서 이용을 한다고 했죠.
내가 사각으로 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라운드로 커트를 할 것이냐. 단발도 똑같이 사각으로 커트를 할 수 있고 라운드로 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각은 뭐고 라운드는 뭐냐 이거지. 사각은 도대체 뭘까? 사각은 층이 없는 뭐예요? 원링스예요. 층이 없는 원링스예요. 그쵸? 그러면 라운드는 도대체 뭐냐? 라운드는 층이 있는 단발이에요. 레이어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다 둥글다고 얘기를 했죠? 다 둥글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도대체 뭘까? 얘는 뭐예요? 앞에 층이 없는 거죠. 그냥 일자로 딱 대서 전대각인 거죠. 얘는 전대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레이제이션이죠. 그쵸? 그레이제이션이죠. 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없죠. 여기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뭐죠? 층은 있는데 뭐가?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이 일자인 거죠. 1차 가이드선이. 근데 2차 가이드선은 라운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는 뭐냐면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커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기준선. 자, 1차 가이드선은 저희 그러니까 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은요, 저희 MMS 방향성 커트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른 그런 데서는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가이드선입니다. 그러면, 자, 1차 가이드선은 도대체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단발이면 떨어지는 선에서 맨 끝선. 떨어지는 선에서 맨 끝선에 있는 가이드선. 떨어지는 선에서 맨 끝에 가이드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1차 가이드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2차 가이드선은 도대체 뭐냐? 2차 가이드선은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 경계선이에요.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게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게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경계선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매끄럽고 여기는 거칠어. 얘는 뭘까요? 2차 가이드선이에요. 내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이에요. 근데 얘와 얘는 다르죠? 얘는 뭐예요? 얘는 전대각이죠? 얘는 뭐예요? 후대각이에요. 전대각이죠? 얘는 뭐예요? 후대각이에요. 근데 이거 잘 또 한번 볼까요? 뭘 보냐면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선은 없죠. 그쵸?
그러면 이 전체의 기준선은 뭐예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선이 된 상태에서 위에서만 전대각을 갈 건지 후대각을 갈 건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대각이면 전대각인 상태에서는 어디가 사각이에요? 앞에가 사각이죠. 그죠? 그러면 후대각에서는 어디가 사각이 가까워요? 뒤가 사각이 가까운 거죠. 층이 없으니까. 매끄러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사각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끄러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생겨요? 매끄러운 부분이 많을수록 무겁다. 거친 부분이 많을수록 가볍다. 그러면 내가 거친 부분이 많은 쪽이면 만약에 후대각이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해요? 어느 방향으로 해요? 어느 방향으로 해? 얼굴 방향. 그럼 뭐예요? 포워드잖아요. 아니 포워드잖아요. 그쵸? 내가 뒤로 거친 부분이 뒤로 갔어. 그쵸? 매끄러운 부분이 앞에가 매끄러운 부분이 많고 뒷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 좁아. 그럼 뭐예요? 후대각이죠. 아니 리버지죠. 그러면 포워드일 경우 전체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뒤에서 봤을 때는 리버질 경우는 층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날 거죠. 그러면 포워드일 경우는 어떻게 나요? 뷰라인이죠.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그쵸? 얘는 뭐예요? 바뀌죠. 왜 바뀌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어떻게 자를 것인지 내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머리를 잘랐잖아요. 1차 가이드선은 내가 기준선을 먼저 잡고 나는 요 기장에서 딱 형태를 잡을 거야 하고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전대각을 자를 건지 후대각을 자를 것인지 내가 고민해서 이 사람의 얼굴형에 맞춰서 내가 디자인을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단발이 아니에요. 둘 다 단발이 아니에요. 단발 맞잖아요. 그쵸? 근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 2차 가이드선은 어떻게 잘랐느냐? 어느 방향으로 잘랐느냐? 내가 후대각으로 자를 것이냐? 리버즈로 자를 것이냐? 포워드로 자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예를 볼 수도 있죠. 자, 전대각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 얼굴이 큰 사람. 네. 얼굴이 큰 사람? 네. 네. 전대각인 사람. 전대각은 어때요? 사각이죠. 사각이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 라운드인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얼굴이 동그란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러면 후대각을 자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후대각인 사람은 사각형인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쵸? 사각형의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또한 후대각은 어때요? 전대각은 젊은 친구들? 그렇죠. 얼굴이 작은 사람들. 후대각은 후대각은 나이 드신 분들. 얼굴이 큰 사람들. 왜? 가벼워야 되니까. 무거우면 얼굴이 더 커 보이네. 얼굴이 큰데 얘가 무거우면 어떻게 더 빵빵해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커트 오늘 갖고 와서 내가 단발 커트 하나 자르면 뭐 할 거냐 이거지. 응? 이거 한번 자르는데 여러분들 10분도 안 걸려. 저번에 우리 봤잖아. 몇 분 걸렸어. 한번 잘라보니까. 10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해.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서 내가 단발이면 어떤 단발이냐 이거지. 어떤 단발을 자를 것이냐 이거지. 그러면 단발에서도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단발도 있어요. 근데 이 수평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무슨 단발도 있어요. 이사드라도 있을 것이고 스파닐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층을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엘리베이션 배웠잖아요. 그쵸? 내가 직각으로 잘라주면 사각이 되잖아요. 그쵸? 직각으로 잘라주면 뭐가 공존해요? 유니폼, 인크리스, 그레듀에이션. 근데 네이프에 인크리스가 나오고 오버존에 그레듀에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네이프에 인크리스가 나오니까 머리가 길어지니까 얘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직선으로 자르는 건 밑에 머리가 무조건 뒤집어져요.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다 그레듀에이션이 들어가면 어때요? 오버존은 하이 그레듀에이션, 밑에는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언더는 로우 그레듀에이션이면 밑에가 무겁죠. 밑에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아니걸? 안 뒤집어지죠. 우리 3단계 배웠잖아요. 각도 내리면서 밑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각도가 내리면 내릴수록 무거워지니까. 그쵸? 근데 밑에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단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아시고 나서 커트를 하는 것과 개념을 모르고서 커트를 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잘 하셔야 돼요? 빗질. 빗질을 잘 하셔야 돼요. 빗질이 관건이야. 아무리 머릿속에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지. 빗질이 안 되는데. 그쵸? 빗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단발에 대한 개념이에요. 단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1차 가이드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차 가이드선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2차 가이드선이에요. 2차 가이드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래서 들어올리는 각도, 뭐 버티컬을 자르는 거, 다이아고널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호리존탈을 자를 것인지 어떻게 자르는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각도와 빗질하는 각도, 내가 온 베이스를 자를 것이냐, 사이드 베이스를 자를 것이냐, 오프 베이스를 자를 것이냐, 요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어떤 개념으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층이 적절하게 나는데 이 두상에 맞게끔 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커트를 접근을 해라. 그 개념을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대로 내가 진행하다 보면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되고요. 이 길이 반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 커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감이 서요. 감이 쓸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우리가 많이 자르는 것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요. 단발에서 젊은 사람들은 층이 많이 없는 전대각 커트를 많이 하시면 돼요. 30대 미만. 30대 미만은 층이 많이 없는 전대각 커트를 위주로 많이 잘라주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후대각을 잘라주시는데요. 1차 가이드선은 전대각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귀에 꽂아야 되니까. 귀에 꽂아야 되니까. 이런 머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은 전대각인데 2차 가이드선은요. 후대각을 자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어때요? 스파니엘 자르신 다음에 나중에 후대각 자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존할까요? 안 할까요? 공존해요. 사실 제 커트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잘라요.
제 커트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1차 가위선이 먼저 일자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2차 가위선이 후대각이다 보니까요. 후대각은 뭐예요? 머리가 둥글죠. 둥근 형태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예요. 후대각을 해주면 전대각만 해주면 머리가 뒤집어져요. 왜? 앞에는 사각이잖아요. 사각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뒤집어진다. 라운드는 어떻게 된다?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 사각과 라운드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각은 뒤집어지고 라운드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단발 잘라봐야겠죠. 단발 잘라봐야겠죠. 자, 오늘 할 시간은요. 단발 커트를 할 거예요. 단발 커트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단발 자른 걸 가지고 비리칭 단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파마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쇼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쇼커트를 들어간 다음에는요 또 파마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기존에 우리가 커트를 한 걸 가지고 파마를 말아요. 파마 잘 나와요. 그 대신에 파마에 연습 좀 해갖고 와. 시간이 맨날 마다 보면 파마 늦게 말아가지고 뭐 1시간을 못 말아. 저도. 파마 말할 시간 1시간 줘도 못 말아. 제발 좀 파마 좀 잘 말아줘. 그러면서 머리가 상했대. 한쪽은 나오는데 한쪽은 안 나오고 있어. 1시간을 파마 말하는데 안 상하겠어? 당연히 상하지. 더더군다나 할머니들 파마 말면 염색 모가 잔뜩 있는데 아줌마들 다 염색 모발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안 상해? 상하지. 그러면서 클리닉 달래. 빨리 말면 머리 안 상해. 클리닉 안 써도 돼. 빨리 말면 20분 안에 다 말아. 15분, 20분 안에 다 말아야지. 그것도 안 말면 머리 상하지. 클리닉 안 써도 돼. 빨리 말면. 에? 늦게 말하니까 머리가 상하니까 클리닉 써야 돼. 그쵸? 다 할 수 있죠. 15분, 20분 안에 할 수 있죠. 자, 단발을요, 오늘은 어떤 단발을 자를 거냐면요, 일자 단발을 자를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 단발하는 거는 1차 가이드선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자를 때는 어디서부터 잘라줘요? 1차 가이드선 잘라주고 층을 나중에 내죠? 그쵸? 우리가 V라인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V라인은 2차 가이드선을 먼저 자르고 1차 가이드선은 나중에 잘랐어요. 그쵸? 근데 단발은 밑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은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2차 가이드선을 먼저 머리를 자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1차 가이드선을 잘라야 돼요.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잡고 나서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등분을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2등분을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만약에 네이프서부터 커트를 해서 자를 수도 있겠죠. 저 짧은 머리는. 그쵸? 너무 짧은 머리는 또 2등분을 해서 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라야 돼요? 네이프서부터 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두상은 둥글어요? 사각이에요? 둥글죠? 그러면 내가 네이프를 자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거지.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것이냐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일자 돼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얘를 잘라주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요 컨벡스가 나와요. 있죠? 그거는 왜 그러세요? 밑에 아예 첫 단의 가이드선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몸이 왔다 갔다 움직여서 그래요. 근데 얘는 뭐예요? 한 자리에서만 잘라요. 한 자리에서만 잘라서 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 잘랐다, 여기 잘랐다, 여기 잘랐다. 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컨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파여먹습니다. 파여먹으니까 요 기준선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여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길게 잘라주면 길게 자른 상태에서 여기 머리를 자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래서 귀가 파이는 단발과 귀가 파이지 않은 단발은 여기서 선택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네이프선서부터. 또 귀가 파이는 단발이 또 있어요. 뭘까요? 층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귀가 파여요, 또. 층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층이 없으면 없을수록 귀가 안 파이고요.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귀가 파여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귀가 안 파이, 층이 많은데도 귀가 안 파이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도대체 또 뭘까요? 그건 도대체 뭘까요? 자,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1차 가이드선은요, 자연분배예요. 무조건 떨어지는 상태에서 커트가 진행이 되셔야지만 층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원핑거도 층이 생길까요? 층이 생겨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것도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것만큼 뭐예요? 층이 생겨요. 각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커트를 한 것과 커트를 살짝 들어서 잘랐어요. 1도만 올라가도 여기가 귀가 파입니다. 근데 1도가 안 내는 그냥 일직선으로 내린 상태에서는요, 귀가 안 파입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을 내가 선정하는데 그 가이드선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언제 잡을 수 있어요?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선에서 처음부터 모든 커트는 1차 가이드선을 잡기 위해서 떨어지는 선에서 잘 분배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2차 가이드선을 진행해라.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1차 가이드선 먼저 진행하라고 했죠. 1차 가이드선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떨어지는 선이라고 했죠?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선의 사이드 가이드선. 가이드선은 우리는 1차 가이드선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귀가 안 파이려면 어떻게 돼요? 안 파이게끔 커트를 먼저 1차 가이드선을 잡아놓으면 되잖아. 귀가 안 파이는 조건으로 귀가 1차 단발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내가 층내면 되잖아. 1차 가이드선을 안 건들면 되잖아. 그럼 귀가 파요, 안 파요? 안 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파여먹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커트를 할 때 그거의 개념대로 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선에서 단발을 자르는데 목선에서 딱 손가락 두 뼘 정도, 2개 정도의 기장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을 자르는데 전대각 단발을 자르셔도 되고요, 후대각 단발을 자르셔도 돼요. 아니면 수평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스파니엘, 이사도라, 수평 어디서 많이 했어요? 기능사 시험 볼 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시는데 빗질 정확하게 하시고요. 빗살 굴리지 마시고, 빗등으로 하지 마시고, 빗살로 빗질을 하시고요. 손가락 뒤집지 마세요. 항상 내린 상태에서 눈높이 맞춰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따가 머리 커트할 때 무릎 안 꿇으시는 분은 제가 엉덩이 가서 때릴 거예요. 뭘로? 제가 손으로 못 때리니까 빗으로 가서 때릴 거예요. 아셨나요? 눈높이 맞춰주세요. 눈높이 맞추셔야지 선 보입니다. 1mm 단차도 우리는 용납이 안 돼요. 커트는 요즘 커트,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 커트를 보면은요, 온라인에서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비자사 소녀 토니엔강이나 이런 유럽에서 자르는 커트를 한번 보세요. 진짜 1mm도 용납이 안 할 정도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머리 다 말렸는데요, 선이 정말 정교하게 딱 떨어져서 나와요. 근데 그런 커트가 비용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요즘 할인 원장이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이 15만원 받는데, 직접 가봤다 가더라고요, 중국에. 그분이 15만원을 받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베테랑이 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커트가. 그렇게 커트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자르니까 어떻게, 얼마 받아요? 10,000원, 20,000원 받잖아요. 그쵸? 우리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받으면 놀래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커트를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커트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우리도 15만원 받아야죠. 그렇게 커트를 하면. 그쵸?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3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2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 만 원도 못 받으시면 2만 원 인상이라도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발을 자른 상태에서 일자 단발을 자르시고 뭐 스페니얼 자르시든 이서돌 자르시든 그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대각 후대각 마음대로 조절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에 일자는 층이 없는 일자는 무조건 만드시는데 나중에 뒤로 빗질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뭐죠? 자연분배. 자연분배가 뭐예요? 자연분배, 직각분배. 자연분배, 직각분배가 뭐예요? 90도죠? 90도에 수평은 평행, 얘는 비평행. 그쵸? 맞죠? 네. 맞잖아요. 리버즈 비평행, 포워드 비평행. 직각분배의 수평은 평행, 직각분배의 리버즈 평행, 비평행, 포워드 비평행. 아셨나요? 직각분배예요. 자연분배한 상태에서 직각분배예요. 나중에 이렇게 가서 빗질해서 나 직각분배했는데 이제 손등 때릴 거예요. 아셨나요? 직각분배입니다. 직각분배를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다 3등분까지 다 직각분배에 평행을 자르실 겁니다. 평행이나 비평행을 자르실 거예요.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돼요. 빗질을 아예 뒤로 빗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만 딱 직각분배 딱 내린 상태에서 손가락만 탁 트실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건 왜 이렇게 잡아요? 뭐 잡으려고? 1창 가이드선 기준선 잡으려고요. 기준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잘 잘라놔도요, 나중에 고개 이렇게 숙이면 또 다 빠져나와요. 왜? 위험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 2차 가이드선 다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그 다음에 단발 자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죠? 저번 시간에 한 거 피부 파팅 갈 겁니다. 아셨나요? 요거는 몇 등분? 3등분으로 가죠? 3등분으로 가서 뭐죠? 엘리베이션에서 라운드 진행할 겁니다. 근데 백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만큼의 무게선이 있는데 머리카락 모발이 있는데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는 층을 낼 수 있어요. 내부에서 층을 내서 무게감 있게 층을 내는데 얘는 얘하고 똑같은 공존하는 선에서 맞추다 보면 얘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얘가 너무 가벼워요. 얘는 너무 무거워요. 그럼 얘하고 밸런스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얘하고 동일선상에서 연결이 되지 않게끔 얘 2cm는 뭐예요? 빼놓고 내가 층을 엘리베이션의 느낌에 만들지 않고 사각으로 그냥 남겨놓는다. 왜? 옆에와 뒤에 무게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무조건 남겨놓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같이 연결해서 층 내면 얘가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또 동떨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기로 남겨놓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연결은 안 되겠죠. 동일선상에서는 연결은 안 되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뻐 보이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가 선은 연결이 돼 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이쁜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층으로 공존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예요?
찾아가면서 라인을 연결하는 레이어를 할 겁니다. 얘는 뭐죠?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젊은 사람에서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추면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것과 포워드 대각 아래가 앞으로 똑바로 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2차 가이드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가볍게 하려고. 30대 이상은 요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얘까지는요 20대 후반, 얘는 30대 초반 이상. 그래서 커트를 할 때는요, 얘 가서 여기까지 잘라주시고 드라이 할 거예요. 드라이 하고 감 한번 보고 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 한번 보고요. 드라이를 해서 해놓고 앞에를 자른 것과 자르지 않은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자고요. 아셨죠? 자,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방향성, 다른 컷 교육기관이나 이런 그 커트 강습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크레스트나 이런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데요. 저희 방향성 커트에서는 사실은 이 조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도도 무시하고 다니는데요. 그쵸?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커트를 잘라서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건 뭐죠? 모방이 아닌 창조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설명도 못하면 그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모방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강습을 받고요. 모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창조까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이제 요 단발머리는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롱에서도 요즘 단발 손님 정말 많죠?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커트예요. 10분이면 다 자를 수 있는 커트 기법입니다.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정중선 나눠서 (10분) 만에 자를 수 있는 단발 커트. 고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고개는 똑바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손님들 책 보고 있으면 책 다 뺏으세요. 다리 꼬고 있으면요, 다리 꼬고 있는 거 똑바로 서 있으시라고 하세요. 왜? 그래야지 정확한 커트선이 나옵니다. 책 보고 단발 커트 자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준선을 이만큼 잘라서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한 2마디. 요 길이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길게 자르시면, 집에서 한 번 더 잘라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길게 잘라주세요. 길게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면 여러분이 1cm, 1cm, 뭐 5번 이상 자르셔도 돼요. 아셨나요? 그 대신에 나중에 층은 많이 내지 마세요. 길게 잘랐는데 층 많이 내면 못 잘라요. 층은 똑같이 층을 적게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2마디 했으니까, 자, 있는 상태에서 직각분배, 자연분배, 직각분배 한 상태에서 눈높이에서 뭐죠? 오버존으로 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언더존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선에서 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선을 보시고 커트를 진행하십니다. 제 손가락은 어때요? 평행이죠? 평행입니다. 평행. 비평행을 가려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선 잡았죠? 그러면 내가 앞에
견대각으로 길게 자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기능사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직각분배한 상태에서 평행에서 비평행 했어요 안 했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내가 직각분배에 후대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각분배에 손가락만 후대각 아셨나요? 네. 요건 뭐예요? 포워드 비평행 리버즈 비평행 아셨나요? 이게 비평행이에요. 빗질은 직각분배입니다. 자연분배 직각분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이건 직각분배 아니고 변이분배입니다. 아셨나요? 한 상태에서 한 자리에서 내가 몸이 움직여도 안 돼요. 몸이 가도 안 되고 한 자리에서 빗질을 해서 옆에서 빗질을 해서 나중에 트위스트를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한 상태에서 뭐예요? 똑같이 직각분배 평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일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됩니다. 선이 일직선이 나와야 돼요. 자, 옆에 또한 직각분배 평행 직각분배 한 자리에서 빗질은 여기서 빗질을 하지만 나중에 빗이 어떻게 돼요? 트위스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길어져야 됩니다. 평행 보시고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쪽이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오랜동안 빗질을 하다 보면은요, 이 길이가 나의 감이 정확하다는 게 있어요. 이게 몸이 딱 일치한다는 게 있죠. 나오다 모르게 길이도 안 재면서 자르다 보면 나중에 길이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기준선 잡았죠. 이게 뭐예요? 2차 가이선 기준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죠? 위에 거 내려요. 그런 다음에 요 기준선 만들었죠. 만든 상태에서 똑같이 또 다 빗질을 해놔요. 다 빗질한 상태에서 또 뭐해요? 기준선 있죠? 기준선 있으니까 빗등으로 빗질하는 거 아니에요? 빗살로 빗질을 해서 뭐죠? 똑같이 또 직각분배 평행 다시 여기서는 이제 돌리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리셔도 돼요. 왜? 아까 기준선 잡아서 잡았어요. 잡았죠? 기준선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잘랐던 요 기장을 가지고 뭐예요? 연결. 자르는 걸 가지고 뭐예요? 연결. 자, 요거 자르고 나서 뭐예요? 연결. 연결. 연결했죠? 자, 고개는 뭐예요? 항상 똑바로. 자, 여기서 또한 양이 많다. 그러면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선을 잡을 때는요, 너무 많은 양을 잡고서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너무 많죠? 양이 많다 싶으면 절반으로 나누셔도 돼요. 절반으로 나눈 상태에서 얘도 또한 뭐죠? 직각분배 평행. 얘가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일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자. 얘도 또한 양이 많으니까 기준에 잘랐던 거 연결해서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잘라서 연결해 주시고 뭐죠? 직각분배입니다. 직각분배. 직각분배 평행이에요. 직각분배 평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층 생깁니다. 아셨나요? 나중에 내가 빗질해서 이 정도 자르시면은요, 벌써 보세요. 얘는 짧아지고 얘는 길어졌죠? 자, 이쪽 직각분배 평행했을 때는 동의선상에 있지만 내가 뒤로 가면, 뒤로 빗질하면 요만큼 잘라지는 거예요. 요만큼 잘라지면 요만큼의,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층이 생기는 거예요. 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귀가 파이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다 여기까지 잘랐는데 앞모습 한번 볼까요? 연결이 됐나 안 됐나? 짝짝인지 아닌지 길이 체크. 옳죠? 맞죠? 그쵸? 저 비교도 안 했는데 거의 맞죠?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얘가. 이 손가락이 몸에 배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자르는데도 층이 길이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빗질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실수록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때요? 처음부터 빗질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앞에는 탑을 기준점에서 스퀘어로 빗질하시고요.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뒤는 뭐예요? 피부 파팅으로 빗질을 하시면 돼요. 피부 파팅으로 빗질을 하십니다. 피부 파팅으로 빗질을 하신 상태에서 뭐예요? 자, 똑같이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연결. 위에는 빗질을 먼저 다 해놨으니까 위에는 내가 굳이 빗질할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빗질을 안 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이 안 맞죠. 그래서 빗질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위에. 탑을 빗질을 미리 다 해놓고 나서 연결. 자, 요거까지 자르는 요 머리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똑딱이 단발. 똑딱이 일자 단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죠. 네. 뻗쳐요. 뻗쳐요. 왜 뻗칠까요? 지금 전체적인 이 커트는 뭐예요? 사각이죠. 스퀘어 사각이에요. 사각이기 때문에 층이 없기 때문에, 사각이기 때문에 얘네는 사각했던 부분이 뭐예요? 사각했던 요 부분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각인 커트선이. 자, 여기까지. 내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왜 안 될까요? 빗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자 가이드선은 어때요? 우리가 허리를 안 틀어도 되죠? 왜 그랬을까요? 호리존탈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리존탈 커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지 않고 어때요? 일정하게 앉아서 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층을 내야 되죠? 층을 내는데 내가 호리존탈 커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층을 내는 데는 호리존탈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단발머리 커트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잘랐냐면요, 자르고 나서 내가 층을 여기서 처음부터 층을 냈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여기를 층을 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헤매요. 엄청나게 헤매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에 기준선을 내가 2차 가이드선을 어디까지 잡을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리고 밑에 층을 어떻게 낼지 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도 모든 교육을 하는데 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올라가는데 층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얘가 3,000%로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처음에는 30도 올리시고 커트하세요. 나중에 60도 들고 커트를 하세요. 나중에 90도 들고 커트를 하세요. 말은 하는데 내가 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더 쉽게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도대체 뭘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나왔어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2차 가이드선을 내가 주고 나서 연결시키자. 그럼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2차 가이드선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줄지 생각을 해놓고 연결하는 건 쉬울 거 아니야.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1차 가이드선을 잡아가놓고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먼저 1차 가연선 기준선 만들어 놓고 2차 가연선 만들어 놓고 연결. 너무 쉽잖아. 그러면 속도가 그만큼 커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연결. 자, 빗질 위에 머리 빗질 피부 파팅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어 투 이어 라인 나눈 상태에서 뭐예요? 피부 파팅으로 빗질을 먼저 한 상태에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예요? 내가 탑은 크레스트 윗부분은 뭐예요? 빗질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빗질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빗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똑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커트는요 무한 반복입니다. 단지 뭐가 달라요? 길이만 다를 뿐이고 손가락의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아셨나요? 손가락이 내가 이렇게 층을 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층이 더 많이 나야 안 나요? 많이 나겠죠. 내가 손가락을 내렸어요. 층이 많이 나야 안 나요? 많이 안 나죠. 똑같이 여기서 층을 낼 때는 어떻게 층을 내요? 내가 얘가 90도면 90도로 커트를 했으면 얘는 뭐예요? 60도로 커트를 내고 얘는 30도로 커트를 내고 내가 만약에 90도를 한 상태에서 바로 30도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지는 선에서 여기서 뚜껑머리가 생기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발생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엘리베이션의 개념은 뭐예요? 층인데 각도가 90도, 30도, 30도, 90도, 60도, 30도 이렇게 일정한 어느 정도의 각도는 유지를 시켜줘야지 라운드가 나온다. 아셨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빗질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빗질을 하셔야죠. 빗질을 여기서부터 빗질을 해서 온베이스 잡으신 다음에 내가 층을 여기까지 낼 것이냐 아니면 층을 더 조금 낼 것이냐 그거는 누가 선정을 해요? 내가. 자, 내가 각도를 올리려면은 층이 더 많이 나겠죠? 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요? 숱이 많은 사람. 숱이 많은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이고 내가 각도를 내리면 숱이 없는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각도를 대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잘라요? 각도가 90도인 상태에서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잘랐죠?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말발굽존의 코너에서 이 부분이 말발굽존이 뭐예요? 두상 곡면의 가장 완만한 지역. 완만한 지역이 무조건 항상 어떻게 생긴다? 무게선이 이 양과 이 양의 모발의 양이 어떻게 더 많아요? 말발굽존에서 이 완만한 부분에서 모발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뚜껑머리가 돼야 안 돼요. 항상 무게선이 발생이 돼서 뚜껑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코너 부분에 요 앞에 1cm 코너 정리.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더 좋고 나중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 단발머리 항상 층을 낼 때 뚜껑머리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요 완만한 지역 때문에 모발이 양이 분부도가 훨씬 더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 양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언더 빗질로. 처음에는 크레스트 윗부분은 오버 빗질로 하시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언더 빗질 하는데 각도는 내가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준다. 잘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도 내려서 됐어요 안 됐어요? 들어가죠? 자, 두 번째 반 빼서 와서 오버 빗질 사이드 잘라놓은 거. 근데 얘 따라가시면 돼요. 정중선에서 기준선이죠? 기준선 아까 잡았죠?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커트를 하셔도 되는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는 다 잘라주셔야 돼요. 다 잘라주셔야지 훨씬 더 잘 넘어가는데 머리숱이 많은데 요거 하나만 자르고 요거 밑에는 안 잘라서 한짐이 돼요. 오래서 역반응이 일으켜요. 아셨나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다 진행한 다음에 하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나 두 개까지 하시고 밑에는 안 자르셔도 돼요. 그러면 밑에는 알아서 뒤집어져요.
그렇겠죠? 네. 사각은 뭐 한다? 뒤집어진다. 사각은 뒤집어진다. 아예 처음부터 언더로 자르셔도 됩니다. 사각형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가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자, 이어 투 이어라인까지 다 똑같이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어 투 이어라인까지 아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맨날 머리 커트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묻어서 툭툭툭 치니까 얘가 두 개가 나와. 근데 요즘 게 별로 안 좋아. 내가 요거 쓰기 전에 이 빗을 15년을 썼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버리고 깨지도 않았는데 버렸거든요. 새 거 쓴다고. 근데 요즘 빗이 안 좋아. 그 빗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졌거든요. 근데 요즘 빗은 이렇게 몇 번 깨니까 안 좋아. 옛날 게 훨씬 좋아요. 옛날 거 빗을 진짜 15년 썼는데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쓰기 지겨워서 너무 오래 쓰고 지겨워서 내가 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 똑같이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탑까지 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그럼 자, 1차 가이드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변화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요 커트선과 요 커트선의 동의선상에서 얘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잖아, 연결하면.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연결을 하면 얘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얘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 5버전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만 잡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얘가 삐져나오죠? 안 자르는 게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 번만 자르시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동의선상에 얘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이 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근데 지금 아까 질문 하나도 안 하네? 내가 빗질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 원베이스 있잖아요. 원베이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죠?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이론을 잡고 나서 커트를 직접 보여주는 건 단발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가 단발 커트예요. 오버커트 했을 경우는 말발굽존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데요. 언더커트를 했을 경우는 말발굽존을 나중에 꼭 잡으셔야 돼요. 그 얘기즉슨 뭐냐면요. 말발굽존이 이런 게 말발굽존이죠. 그래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항상 마무리할 때 각도를 살짝 들어서 코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만 하는 거냐? 전체 아까 했던 그 방향대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안 생긴다? 뚜껑머리가 안 생기고 연결이 된다.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코너 정리. 몇 센치?
많이도 말고 1cm. 자, 여기까지 얼른 해주세요. 크로스 체크는요, 내려서, 자, 크로스 체크는요, 내려서 올리시면 선이, 삐튼 선이 보입니다. 내려서 이렇게. 자, 내려서 빗질, 내려서 빗질 하면 선이, 삐뚤은 선이 보여요. 다시 위에서 빗질. 자, 다시 내린 상태에서 빗질. 아무리 커트를 잘해도 크로스 체크 안 하면 선이, 삐튼 선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셨나요? 커트를 아무리 잘해도 삐져나온 머리는 분명히 있어요. 크로스 체크. 얼른 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이따가 다 드라이 해서 테스트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도 수치고 싶으면 수치셔도 돼요. 가위집 왔어요? 가위집 안 하는데? 왔어요? 몰라요? 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저는데. 침도 얼른 내세요. 침 내는 거 빨리 하세요. 자, 시간 45분까지 하세요. 카메라는 잡는 거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왜 숙제 안 해갖고 와? 숙제 올린 사람 한 명도 없죠? 여기까지 단발은 쉬운데요. 나중에 자, 이제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아까 우리 빗질 했을 때 드라이를 다 하고 나서 수평 맞췄죠? 수평 다 맞췄죠? 맞췄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요. 자, 내가 수평으로 커트를 져준 상태에서는 빗질을 해서 커트를 정말 잘 잘랐어요. 그래서 빗질을 해서 정말 딱 라인을 맞춰서 수평을 정말 잘 잘랐는데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뭐 어때요? 드라이 해놓으니까 문제점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옆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가 나죠? 네. 왜 차이가 날까요? 근데 얘 빗질하면은요, 빗질하면 또 선이 맞아요. 빗질하면 선이 맞는데, 얘를 그냥 놓으면은요, 드라이 해서 놓으면은, 뒤는 삐져나와 있고요, 옆에는 어딘가 모르게 파여져 있고요, 앞에는 전대각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삐져나와 있고, 얘는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길이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네이프선이 목선에 있는 모발이 위험지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위험지역이 머리가 억세요. 억세고 스트레이트 퍼드라는 성향이 강하고요. 옆선은 어때요? 모발이 길다 보니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손님을 내보내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손님을 내보내면은 손님이 커트를 봤을 때 밉다고 얘기를 하죠. 왜? 집에 가서 드라이하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또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내가 임의적으로 뒷머리를 없애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유는 알아야 된다. 왜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은 동의선상의 커트는 해놨지만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옆에는 모발의 숱이 적기 때문에 말려 들어간 거고, 동의선상의 선은 있지만 말려 들어간 거고, 네이프선에 있는 거는 머리가 모발이 짧으면서 억세다 보니까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밑에는 짧은 머리가 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어때요? 잘라야죠. 근데 잘라놓으면 나중에 빗질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진 않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뭐예요? 필요가 없는 머리들이에요. 옆선에 동의선상에 맞추셔야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굳이 처음부터 왜 여기를 안 맞추고 이 말려있는 느낌대로 자르면 되잖아. 어떻게 맞춰? 못 맞추죠. 처음부터 그렇게 자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 말리는 정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쵸? 말리는 정도를 내가 어떻게, 드라이 할 때마다 다 다른데? 드라이 할 때마다 말리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얘는 더 많이 삐져나올걸요? 얘가 스트레이트 할수록 얘네 정도는 덜 삐져나올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머리는 자연분배. 자연분배한 상태에서 커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연분배는 어떻게 했잖아요? 자연분배 상태에서 삐져나왔죠. 자, 나도 아까도 옆에는 진짜 정확하게 내가 맞춰서 길게 자르고 모양을 자르는데 파인 것처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모양이 옆에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얘를 동의선상에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바리감을 자르는데 어떤 상태에서 잘라줘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고개가 똑바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면 어떤 것까지 다 나오냐면은요. 이 목선에 있는 이 M자 같은 느낌의 목선이 여기 양쪽이 또 길게 나요. 사람들은 가발이니까 여기가 안 나오는데 사람들 머리는 여기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어느 선에 맞춰서요? 옆 사이드에 맞춰서. 특히 여기 1차 가이드라인, 아까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그리고 나서 2차 가이드선에 잡았죠? 층 내서 2차 가이드선 잡았는데 1차 가이드선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드라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고객은 뭐 본다고요? 1차 가이드선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커트선을 원하게 되는, 드라이 다 해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커트는 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걸 못 잡기 때문에 커트가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돼요. 근데 이런 걸 못 잡기 때문에 커트를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차 가이드는 다 드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교한 커트선이 된다. 자, 밑에 네이프 다 잘랐죠? 이 상태에서 옆에 자르시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뭐예요? 빗질한 상태에서 선이 아무리 잘 잘라도 여기서 또 삐뚤어질 수 있어요. 이 선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의선상에서 빗지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트 이뻐요, 안 이뻐요? 금방. 응? 이뻐졌죠? 앞머리까지 있으니까 더 이쁘죠? 그쵸? 자, 적절한 층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무게선 생기죠? 그쵸? 무게선 생기죠? 일자 단발이죠? 우리가 자르는 이런 단발과 이런 단발과 지금 제가 자르는 이 단발과 차이점은 내가 이 상태에서 잘라주면서 각을 잡아주면 귀가 분명히 파여요. 하지만 이렇게 잘라주면 절대 귀가 안 파인다는 거. 아까 왜 그래요?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커트선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옆에하고 동의선상에 맞추는 상태에서 커트가 되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구조 기표를 보면은요 밑에가 한 0.5cm 정도가 더 사실은 짧아지는 거예요. 디스커넥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단발머리 그런 머리 있죠? 여기 2cm를 내려서 싹 잘라주고 위에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냐면 이런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작업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놓는 거예요. 그건 디스커넥션으로 그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쉽다. 원장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잘라서요? 전 이렇게 잘라요. 그냥 지금처럼? 네.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라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더 이쁘거든요. 머리가 자라면서도 이게 더 이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드라이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세요. 드라이 나중에 하시더라도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뭐? 내가 할 거야? 다 잘랐어요? 아유. 후대각 자르는 거야? 왜 후대각 자르는 거예요? 지금 머리는 앞머리가 커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커트를 만약에 안 해놓은 상태면 앞머리를 커트를 안 해놓은 상태면 지금 이 느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일자 단발로 뚝 떨어져요. 그쵸? 근데 지금 요 머리는 앞머리가 커트가 된 머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방법은 앞에서부터 머리를 잘라서 비대칭으로 가라. 그래서 앞에 막 타다 보면 삼각 베이스가 타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삼각 베이스가 타진다고 했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길이를 잘라주세요. 비대칭으로 잘라주시고 얘가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기준선을 잡은 상태에서 뭐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똑바로 자른 다음에 기준선을 잘라주시고요. 다시 한번 밑에 머리는 앞으로 당겼는데 자른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안 잘라요.
당연히 안 잘라야 돼요. 내가 억지로 각도 내려서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어? 내가 앞으로 똑바로 했으면 앞으로 똑바로 한 것만큼 커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뚝 떨어졌을 때 층이 생겨야 안 생겨요?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후대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얘가 뒤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져요. 전대각이면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머리가 앞으로 빠지겠죠. 근데 얘는 밑에 있는 머리는 전대각이지만, 밑에 있는 머리는 1차 가이드는 전대각이지만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이기 때문에 뒤로 넘겼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후대각일 때. 그렇죠. 앞으로 똑바로 해서 포워드를 잘랐으니까 후대각이잖아요. 후대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는 전대각, 크레스트 밑에는 전대각, 크레스트 윗부분은 후대각. 그래서 후대각이 되니까 이런 느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이제 정해볼까요? 자, 2차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똑바로 빗질해서 커트. 뒤에 있는 머리는 아무리 당겨와도 자른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아, 있네요. 커트. 커트. 밑에 머리는 자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르면 안 돼요. 커트. 자, 앞으로 똑바로 잘랐으니까 후대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후대각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뒤로 넘기니까 얘가 어때요? 대각 앞으로 똑바로 했죠? 그럼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다시 한번 대각 아래로. 자, 이런 머리는 요거 자르면 될까 안 될까요? 위험지역이었죠?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상관없는데 얼굴이 큰 사람들은 얘를 살짝 잘라주세요. 왜? 가볍게 보이려고. 근데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얘를 잘라주면 안 돼요. 왜? 얼굴이 조금 커 보여야 되니까.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머리 옆에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자르는 거이죠. 그쵸? 자, 이런 데는 뭐예요?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슬라이스로 살짝만 내리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뭐예요? 슬라이스로 살짝만 내려주면 어때요? 아까보다 어때요? 가벼워졌죠? 그쵸? 여기도 똑같이 후대각으로 라인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크레스트 윗부분에 앞에 있는 요 위험지역 있죠. 위험지역을 제가 아까 슬라이스 잘랐죠. 슬라이스를 안 자르고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그 위험지역만. 그랬을 때 딱 한번 볼까요? 얘도 후대각으로 나오죠. 더 가벼워야 안 가벼워요?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도. 근데 가벼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얘가 지금 이만큼 나왔죠. 얘가 이만큼 나와 있는 머리를 내가 쑥 잘랐어요. 그냥 일자로 딱 잘라놨어요. 그러면 얘는 짧고 얘는 길어졌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인크리스가 나오죠. 그쵸? 얘는 짧고 얘는 길어졌잖아. 그럼 요만큼은 뭐가 나와? 인크리스가 나오잖아. 근데 밑에 머리는 잘라졌어요? 안 잘라졌어요? 기준선은 안 잘라졌죠. 근데 아까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왜 가벼울까요? 인크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지. 그러니까 수술 안 치고서도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지금 머리는 수술 안 치면서도 내가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수술 쳐서 가볍게 자르는 방법도 있고 수술 안 치면서 가볍게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치면서 가볍게 자르는 방법을 더 좋아해요. 왜? 머리가 자라면서 예뻐지라. 머리가 자라면서 예뻐지라. 왜? 수술 치면 머리는 분명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면 뭘 해요? 피부 포인트에서 뭐예요? 지금까지는 다 양감으로 선을 다 맞췄죠? 선 다 맞췄잖아요. 그쵸? 선 다 맞춰서 양감으로 잡아놨고 지금 더 무겁다 그러면은 질감으로 모발을, 그러니까 숱이 적은 사람들은 질감 정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숱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숱이 많은 사람들은 질감 정리 꼭 하셔야 돼요. 뭘로? 포인트 컷으로. 포인트 컷으로 질감 정리를 꼭 하셔라.
오늘 참 중요한 거 배웠어요. 단발 커트. 가장 어려운 커트예요.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가 단발 컷입니다. 포인트도요, 커트할 때도요, 똑같은 아까 커트할 때 빗질하는 커트 있죠? 그 각에 맞춰서 포인트 컷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각도로 커트를 했다, 그러면 이 각도에서 일직선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커트를 했다, 그럼 내린 상태에서 커트를 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나요? 처음에 커트했던 브론트 커트했던 그 각도대로 포인트 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이프는 내가 괜히 내려서 커트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잡은 상태에서 각도를 내린 상태에서 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포인트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무겁게 해주는 걸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머리의 흐름을 유동성이 있게 만들어줘요. 포인트를 안 해주면은요, 블루타기 커트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포인트 커트를 해주시면 모발 자체가 유동성이 있게끔 흐름이 좌우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포인트 컷이에요. 근데 너무 블루타기 커트를 해주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와요. 블루타기 잘라주시면 그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컷을 항상 하신 다음에 어때요? 디자인을 보고 요즘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커트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옆에 머리, 앞에 머리 살짝 뿅 이렇게 빼주는 머리. 그쵸? 이거 단발이에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앞에 머리가 후대각이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굉장히 잘 넘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 구살이 많이 먹어서 그래. 많이 혼났어. 제일 많이 혼났어. 비평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후대가 비평행을 할 것이냐. 그쵸? 뭐로? 직각분배의 자연분배. 직각분배의 자연분배로 수평이냐, 내가 비평형인데 전대각 비평이냐, 후대각 비평이냐 해서 커트를 해서 가이드라인 뭘 잡았다? 기준선,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을 잡았어요. 기준선이 가장 중요하죠. 왜 땅 준비 시작해서 기준을 해놔야지만 내가 요걸 가지고 내가 잡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준선이 어떻게 따져서 커트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고객은 뭘 봐요? 기준선 1차 가이드선 보고 커트를 파악을 해요. 이게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난 앞에를 길게 해주세요.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에요. 저는 앞에를 짧게 하고 뒤로 길게 해주세요.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에요. 뭐?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가이드선. 떨어지는 가이드선이 1차 가이드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했어요? 2차 가이드선 했죠? 뭘 했어요? 피부 파팅과 스퀘어 파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했죠? 온베이스를 했어요. 온베이스 했는데 온베이스 다 꽝이에요. 온베이스 정말 힘듭니다. 온베이스 정말 힘든데 그거를 여러분들 다 꽝이에요. 빗질 제대로 좀 연습 좀 하고 오세요. 빗질 안 되면 커트 내가 아무리 강의 좋은 명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들어가면 그거는 명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쫓아와야지. 자, 온베이스 연습하는 건 파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버티컬 연습하세요. 버티컬 퍼머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잘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한 다음에 온베이스로 다 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형성이 됐죠?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3단계에 걸쳐서 커트를 진행하라고 했죠? (3단계에) 걸쳐서 커트를 진행을 했죠.
요 각도는 뭐예요? 90도를 했으면 60도에 두고 30도에서 엘리베이션을 해가지고 커트를 진행을 해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르고 났는데 옆에 사이드를 보니까 어떻게? 사이드는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옆에 사이드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벼워진다고 했죠. 옆에 사이드가 너무 가벼워지니까 한 번만 잡아라. 한 번만. 뭘로? 온베이스로. 온베이스로. 그 다음에 옆에 떨어지는 이 선은 뭐예요? 나중에 요 선은 2cm. 2cm 이 선은 뭐예요? 기준선. 1차 카드 기준선은 무게감을 남겨둬라. 했죠? 하면니까 얘하고 연결이 돼서 자연스러워졌죠? 얘하고 같이 이 선을 같이 잘라주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옆선과 뒤에 무거운 선이 어때요?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하고 동일선상에 요 선과 요 선에 있는 선과 요 선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는 디스커넥션으로 연결이 되라 안 되라? 안 되라. 안 되게 연결을 해줘라. 왜? 옆에 보이는 선이 무게선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쵸? 해서 하다 보니까 층이 적절하게 층이 졌네. 라운드가 나왔죠? 엘리베이션은 뭐예요? 라운드. 엘리베이션이 아닌 요 선은 뭐예요? 사각. 그쵸? 층이 있는 상태에서 층이 없다. 층이 없는 사각이죠? 얘는 라운드는 뭐예요? 층이 있다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삐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요 선은 요 부분은 모발이 길어서 가벼워서 마린 상태였고 얘는 뭐예요? 짧고 억세서 튀어나온 모발선이죠? 실질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다른 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같은 선이에요. 근데 드라이 해놓으니까 다르게 나와요. 모량이 적고 모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댕강 자른다. 그렇죠?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를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자른다. 옆선은 어떻게 해요? 옆선은 사이드는 목선, 옆선은요 똑바로 해서 커팅을 진행한다. 그쵸? 그리고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앞머리 앞으로 똑바로 한번 하고 대각 가로를 해서 뭐예요? 라인도 만들어주고 후대각 살짝 만들어줬죠? 얘는 살아있죠? 그쵸? 1차 가이드선은 전대각이에요. 2차 가이드선은 뭐예요? 후대각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성에 따라서 머리가 뻗치지 않고 라운드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오늘 커팅한 작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후대각에서 잘라고 나서 얘는 후대각이니까 뒤로 넘기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얘는 전대각이니까 앞으로 빠지고 얘는 후대각이니까 앞으로 전대각이니까 앞으로 빠지고 후대각이니까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얘가 똑같이 동일선상의 전대각이면요 얘가 뒤로 넘겼을 때 안 가요. 가지를 않아요. 얘는 그냥 앞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나요? 드라이가 뒤로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단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커트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 가발을 가지고요,
비대칭 단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